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석형 하천과장을 대신해 정영순 하천관리계장입니다.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7쪽부터 5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8억 7,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에 대한 1억 5,600만 원 수입 지출 변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90억 5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2년도 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6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환경정책관은 국도비 확정 내시 등에 따라 기장 예산액보다 42억 4,060만 원이 증액된 55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1,117억 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안중지역 CNG 도로 노면청소 구입에 따른 도로 재비선면지 저감 사업으로 3억 7천만 원, 평택 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로 10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환경지도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315만 원이 증액된 7억 6,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오송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21억 원, 시민 유원지 조성 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83억 3,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7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1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액의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700만 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융자 원금 상환금 16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과 228쪽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9,100만 원 감액된 180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3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5,4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의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11개 사업이 총 사업비 1,475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87쪽과 388쪽 일반회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월곡동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정공사 등 3개 사업, 자원순환과 고동면 지원 수건 관리 사업, 생태하천과 통복천 산책로 경과조명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71억 2,700만 원을 2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7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2년도 말 기준 19억 3,7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24억 6,700만 원입니다. 23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은 10억 1,700만 원이고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 주민지원사업 예치금 등으로 4억 8,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1쪽부터 7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5,400만 원이며 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6억 8,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2억 2,900만 원이고 음식문화축제 개최 등으로 393억 9,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일괄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37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9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5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2,900만 원입니다. 27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4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39억 6,600만 원입니다. 특히 생활 폐기물 재활용 관리 사업으로 평택 에코센터 음식물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 수수료 8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12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환경지도과입니다. 전년 대비 9,300만 원 증액된 6억 700만 원입니다. 288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7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88억입니다. 특히 숭두 소하천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사동 구간 하천 정비 사업에 필요한 9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송 놀이광장 미협의 필지에 대한 공탁금 납입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오송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3,345만 원 증액된 1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하게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87억 7,500만 원이며 특별하게 세출 예산의 예비비 8,70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융자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금으로 8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3쪽까지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하게 세입 세출안입니다. 고동 및 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등으로 전년보다 39억 7,100만 원 증액된 198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489쪽 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 및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 사업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2년도 제4회 추경 경정 예산안, 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를 나누어서 환경정책과 또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1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교육 운영 및 환경교육센터 관리에서 우리 추경에 이제 삭감이 들어간 내용은 우리 산출 내역 보면 내용은 좀 알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좀 2명 채용을 했는데 만약 우리 본 예산 때는 계속해서 2명 채용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3명 채용해서 1명 더 채용할 거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받아서요. 내년도 한 3, 4월경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면 그때 이제 뽑으신 3분하고 센터장까지 이렇게 해서 한 4명이 운영될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이라. 예, 현재는 2명입니다. 예.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예. 당초는 그러니까 3명으로 예. 하려고 하다가 2명만 채용을 해서 예. 나머지 분에 대해서 삭감 내용이다. 뭐 상반기에 그러면 이게 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이제 계획상으로는 한 3월 중에 공모 이제 심의위원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업체랑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한 상반기 내에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뭐 추경에 다시 또 세워야 예, 되겠네요. 예. 그 이제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프로그램비하고 센터장 이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생각해서 이 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환경.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좀 또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왕 첫 스타트를 예. 아주 그냥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좀 행정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면서 위탁을 해주고 우리가 이런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명에 대한 인권에 대한 우리 감액 사유가 예, 맞습니다. 2,300만 원. 예.
우리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추경입니다, 추경. 예. 사회 추경. 일단 요 감액에 한 내용이 예. 산출 내용이 있지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예, 있어요. 예. 먼저 있기 전에 우리가 2022년도에 실은 우리가 그 요구액이 예. 7억 5,700만 예, 원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맨 처음에 8억 1,000인가 이렇게 요구했다가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월수가 안 맞아서 그때 예전에 삭감을 했고요. 그때 뭐가 안 맞아서 삭감이 됐었다고요? 그때 이제 그 저희가 12월 예산을 세웠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블루 제이가 네. 그때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금액을 그거에 아마 맞게? 저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 한번 여기 우리 4억 700에 대한 그좀 한번 대충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 삭감하는 금액은 수소 판매 수익금이 이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들어온 것만큼 상계 처리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당초에 운영하기 전에는 수소 이익금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이제 이익금이 저희가 들어오니까 그거에서 이제 감액 상계하고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이익금이 나면 날수록 이렇게 이제 좀 상계 처리가 더 항상 이거는 뭐 추경 때 우리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이제 이익금에 따라서 상계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것도 좀 상계 처리하는 게 뭐 맞긴 한데 예, 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눈에 예. 봐도 이 수익금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예, 예. 이거를 가서 연말에 가서 상계 처리를 해서 어차피 한다는 예, 자체가 예, 예. 아니 뭐 그 계상해서 예산을 이게 이제 그뭐 한 수소값도 수 변동폭이 있고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마 조금 조정을 가능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요 부분은 그러면 우리 본예산 때 조정이 좀 가능하다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마지막 추경 때 저희가 이제 상계 처리를 하니까 뭐 조정이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여기서 이제 본예산 한번 보면 이거 연계해서 예. 본예산에서는 우리 산출내역 할 때 요구하신 거 보니까 수소 판매 수익금은 수소 구입비는 아예 내역에 아주 적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보면 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설명서 아니면 예, 설명서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로 본예산 64. 64페이지 본예산 사업 설명서로 명세서 말고요. 예. 수소 충전 시설 운영 예. 산출 내역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위탁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있었고 그 전에는 예. 우리가 수소 구입비라고 해서 분명히 명시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요 최초에 이제 저희가 그 수소 튜브 트레일러 사면서 네. 최초 수소를 저희가 넣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 때만 그걸 수소 구입을 신규 해줍니다. 때만? 예예. 아니 근데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 때 수소 구입비 해갖고 한번 2천만 원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 추경 때 또 6천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버스나 이렇게 트레일러 맨 처음에 구입을 하면 거기 채워주는 예산까지를 세웁니다. 최초에. 그다음에 이제 정식 다 운영될 때는 그냥 그에 대해서는 구입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최초에만 최초에만.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거는 없다는. 예, 맞습니다. 예. 수소 구입비가 그런 식으로. 예, 최초에 그 순환되니까. 트레이블로 저희가 놀 때 이제 가득 채운 용기 상태로 주기 때문에 구입비에 대해서 태고 저희가 상계 처리합니다.
우리 월곡 수소버스 충전소는 이전 예. 뭐 준공은 언제 좀 완공이 돼? 그래서 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때 주민요구 사업으로 도로 개설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이제 그 토지 주민 설명회 과정 중에 주민들이 이제 토지 편입된 토지주들이 반대 연명부를 해서 현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중지를 시켰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걸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환경 지도과까지 하는 거죠? 예. 그 이번 다시 좀 사회 추경으로 설명서를 좀 돌아가다 보면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그때 악취 측정기 우리 본 예산 2020년도에 세울 때 악취 측정기 한 대 정도 더 추가 구입한다고 분명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추가 설치는 하셨습니까? 추경 몇 쪽? 추경에서는 18페이지. 명세서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취 측정기가 예. 우리가 2022년도 예산 세울 때 17대였는데 그때도 우리 비고란에 한 대를 좀 추가로 설치할 거다 예.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증감 사유가 똑같이 안 올라오고 그대로 올라와서 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 예산하고 연결해서 갈 수도 있고 추계 사회 추경인데 2022년도에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뭐 연말까지 와서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추가 설치를 안 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추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왜 그 뭐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거기 한 개에서 말고 네. 다른 데도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예, 나중에 사후에 또 추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여기서 지금 감액 사유 중에 감액이 이게 차량 유지비에서 감액이 된 거라고 거의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예전에 이제 그 뭐 그 접촉 좀 근데 간접 차량이 그때 이번에 몇 대 정도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에서만 6대가 있습니다. 근데 대수는 변동 사항이 없고 예. 대수는 변동 사항이 없고 오히려 차량 유지 및 유류비에서 감액을 한 600만 원 정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유류비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여기서 감액을 과감히 또 이렇게 운전을 잘 하신 건가? 아니면 아니, 저희가 이제 특히 축산 쪽이나 코로나 쪽으로 돼가지고요. 조금 활동이 예년보다는 조금 활동이 좀 약간 하셔서? 줄었습니다. 예. 뭐 올해 예산 세운 것도 거의 뭐 이렇게 예. 뭐 증액을 크게 안 하고 안 했습니다. 했거든요. 우리 드론 역할이 좀 잘 성능의 역할이 좀 뭐 이렇게 우리 활동하는 데에서 많은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은 드론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대수라든지 그거 갖다가 교육을 드론의 좀 과장님이 역할- 당당 받아가지고요. 자세히 설명을 워낙 뭐 유능하시니까 우리 한교지도과장님 드론이 두 개가 드론으로서의 뭐 적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예, 드론이 2개가 있고요. 네. 하나는 2.7kg짜리 팬텀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스파이어라고 4.7kg가 있는데요. 네.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는 그 인스파이어 2kg 이상, 그러니까 4kg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실제 운영을 제가 한 2년 가량, 3년 가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그 단속할 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폐문을 하고 이제 불법 행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폐문을 한 상태에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하기 때문에 누가 접근하게 되면 이제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현장을 적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이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뭐 이런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능적으로 또 이렇게 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직접 방문해서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예. 상황이지만 근데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거기를 관찰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가축 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역 그런 것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그 배출 현장을 이제 배수로 쪽으로 이제 무단 방류하든지 아니면 비정상 가동해서 가축 분뇨가 유출되는 경우를 이제 적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가축 분뇨도 이제 AI라든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띄우기 전에 무슨 보안인가 뭐 띄우기 전에 이제 촬영인 그 경우는 이제 그렇죠. 촬영이나 그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대부분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항공청에 허가를 받는데요.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잘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이제 관공서다 보니까 그 관계자하고 이제 협의를 통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허가가 납니다. 아니 대부분 이제 긴급하게 예. 관찰할 그런 여지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좀 허가가 빨리 떨어지냐. 예, 긴급할 때는 사후 허가를 받게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먼저 비행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 허가가 나지 않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드론이 정말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네.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상 뭐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예, 예. 우리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1페이지 환경 NGO 단체 등 활동 지원 사업이 본 예산 네네. 예. 보면 예. 집행률이 23.18%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좀 다소 낮은 게 이게 이제 회의 참석 수당이나 뭐 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개최가 좀 늦게 돼 있고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뭐 그 활동 보상비 같은 거는 나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라니 포획하고 뭐 멧돼지 그다음에 그 야생 피해동물 보상금이 좀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저희가 세워놓은 거는 거의 예,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증감을 본 예, 예산에 예. 세우셨는데 예, 예. 23%면은 한 77% 정도의 그 예상 집행률이 안 된 그 사업이 안 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안 된 게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에서 22만 4천 원만 나갔고요. 3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피해 보상금? 예,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가 한 건만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동 보상비나 뭐 포획 상금 같은 게 고라니 포획 상금 같은 게 이제 이게 없어서 뭐 거의 안 나간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요번에 포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이 예, 안 그러니까 나간 이제 거예요? 잡아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저희가 늘어난 이제 금액이 그 수렵 보험료는 전년도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금년도에 이제 포획 한 건을 보면 멧돼지 한 18건, 고라니 한 76건, 뭐 조류 한 99건 해가지고 한 200여 건의 활동이 있었는데 보험을 그동안 안 들어서 했는데 타 지역에서 아마 이 총기 사고가 났어서 저희가 보험을 요번에 전 30분에 대해서 24만 원씩 보험료를 다 계상해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 좀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 보니까 지원 사업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게 환경 야생 멧돼지 예. 집중 뭐 포획, 그다음에 또 야생 도우비 시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7조까지 4개의 사업인데 이거를 그럼 공모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피해 방지단은요, 저희가 당초 30분을 갖다가 평택시 구제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에 활동하는 야생 그런 생물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선발을 해서 구제단 활동하는데 대부분 지원이 그럼 나가고 3개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금 현재 한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이제 뭐 엽사를 구해서 막 해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이 구제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피해하는 거 신청을 하시면 이 구제단들이 다 활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단체 협회에서 지금 한 4,800만 원에 세운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 이제 예산이 그분들한테 가는 게 이제 그 뭐 보험료라든가 표해 방지단 그 4천만 원 말씀이시죠? 저기 이제 NGO 이제 1페이지하고 그 뒤에 이제 3페이지 보면 예, 멧돼지 집중 거기는 있고. 그 NGO는 4천만 원은요. 저희가 다른 거고요. 그 NGO는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3,150만 원을 세웠는데 맹꽁이 등 이제 저희가 그 생태 보전 모임, 그다음에 뭐 저희 환경 단체들 9개 단체에 9개 사업에 그 3,15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고 맹꽁이 축제도 너무 지원금이 적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 개상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활동을 하려면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포획이나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야생 멧돼지 포획을 하거나 그분들은 다 수련 면허를 다 면허증 통과해야 다 됩니다. 가지고. 예. 그런 분들이 한 30여 명 된다는. 평택에 이제 꽤 많으신데요. 그 중에 이제 활동도 있고 멧돼지 잡아본 실적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단체에 그 모범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을 선발을 해서 30명으로 좀 구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저희 같은 농어촌 시군에 30명 이내에 구제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이제 이렇게 세운 만큼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뭐 집행률도 이제 낮았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농작물 피해나 여러 가지로 예. 인해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잘 세우신 거를 이걸로 정말 그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집행률에 있어서 예. 낮다 보니 좀 올해에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예, 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도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 교란계 야식 예. 식물 퇴치는 이제 전년도하고 이제 예산이 이제 똑같은데 보니까 뒤에 도비하고 해서 같이 이제 세워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게 예산이 이제 도비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고요. 올해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또 받아서 네,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총괄로 해보니까 12, 2천에 1,140만 원 해서 약 3,1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12, 2천에 12,000에 국비 사업에서 3천에서 총 5천. 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저희가 좀 네.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천에 나가 보면 뭐 가시박, 그 돼지단풍잎, 네, 그다음에 뭐 맞습니다. 미국자리공 등 그 하천변에 상당히 많고 지금 공원 쪽에도 상당히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이번에 신청을 해서 좀 사업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네, 그 신감 때도 질의를 이제 본 의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 4월에 이것이 이제 가시박 이 교란쟁이 굉장히 이제 그때 이제부터 예.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번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상반기에 해야 3월 달에 됩니다. 예. 집중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예. 그러려고 한다면 그때
질의를 한 것처럼 예. 하천 아니면은 뚝방 이런 예. 데도 굉장히 마을까지도 이게 많이 번지고 있더라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이제 서서히 좀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3월부터 실행을 하려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한 네네. 3, 4월 달에는 좀 조기에 포자가 생성되기 전에 네. 저희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7월에 가버리면 이미 예, 늦어버리잖아요. 포자가 퍼지고 나면 그렇죠. 확산이 되고 난 이후라 저희가 작업하기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지도 부탁을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십오 페이지 빅공의 저감 컨설팅으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신규 편성을 한 거죠. 했습니다. 예. 네, 네. 야간 조명에 있어서 빅공에는 굉장히 야간 경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태계에 그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신다는 예산이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이 빅공해가 한 해에 보면 한 5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이제 민원 들어와도 검사를 하는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해서 그냥 민원인이 그걸 줄이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뭐 교회나 이런 부분, 특히 아파트 경관 조명들은 그냥 줄이는데 꼭 공사 현장 같은 데는 조도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에 신청을 하면 두세 달이 걸려요. 그리고 그 기간까지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저희가 요거는 한 5건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긴급한 민원, 갈등이 있는 민원은 요걸 측정을 해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에 의뢰를 하면 두세 달 걸려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서 신속히 저희가 측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야간 경관 조명이 굉장히 이제 그 과별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설팅을 할 때 본 의원이 이제 좀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 좀 어떨까? 저희가 빅공에는 저희 환경국에서 다 하고 여기에서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뭐 종교 시설이든 부서에- 공사장이든 저희가 부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빅공해가 우리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좀 사업을 할 때도 예. 그러한 거를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저희가 특히 이제 농촌에는 농작물에 대한 뭐 빅공해 민원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고덕 그 삼성의 이제 그 조명 때문에 가끔 그 이제 잠을 주무시기 어렵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41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 관리비를 예. 전년도 하고 이제 본 예산을 동일하게 예, 세우셨는데 예. 저희가 6개 여기에- 그냥 똑 동일해서 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유지 관리를 할 때 정기적으로 이제 뭐 수시 점검하는데 장비 교체가 해야 할 때가 있나요? 어느 때 장비 이게 교체를 이제 해야 그 저희가 측정망 장비가 보통 뭐 2억에서 뭐 3억 정도 이상 가는데요. 되나요? 그 장비 교체할 때는 이제 몇 년 이상 내구 연한이 되면 교체되는 거고 네. 유효 대부분은 기간이 유효 기간이 있고 기간이- 대부분은 소모품 교체라 유지 관리 안에서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뭐 장비 교체는 소모품으로 예, 주는 여지라든가 거기 뭐 필터 이런 거 이제 대부분 소모품 교체입니다. 6개의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소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예, 있는데 이 맞습니다. 6개소의
그 몇 년도에서 우리가 이제 유효 기간이 몇 년도 되면 이제 이거를 교체할 시기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같은데 몇 년 나와 있나요? 네, 각각 좀 다른데요. 이제 비전동 같은 경우 2030년도 예정이고요. 안중읍은 2028년, 평택항은 2024년, 성북동은 2028년, 청봉읍은 2030년, 고덕면은 2040년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평택항이 제일 먼저 24년에 그러면 교체를 해야 예, 예. 되는 거네요. 2013년에 최초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설치해서 그러면 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측정망 설치하는데 뭐 1억 9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때 가면은 이제 또 서서히 이제 설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때마다 10년이 꼭 지나야지만이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지나면 무조건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장비가 이게 이 측정 장비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저희가 내구 연한이 넘어가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받아서 대부분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 보정을 해도 수치의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연도가 되면 대부분 이 교체 사업을 다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본 의원이 그 행정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모든 시민들한테 좀 그거를 정보를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충분하게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9페이지 온실가스 목표 관련돼 이것도 예산은 이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우셨는데 집행률은 46%예요.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세웠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 그 50%의 정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본 예산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니터링 계획 검증을 해서 했고 또 모니터 신청 작성 등 했는데 요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46% 진행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온실가스는 저희 이제 관내 그 시설 한 30개에 대해서 뭐 온실가스 나오는 걸 뭐 폐기물 처리 시설, 또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게 이제 작성 기준이 10월 30일이라 그렇고 저희가 집행은 거의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뭐 목표 관리 이제 검증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연말까지 돼야지 이게 검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이제 끝점에 가가지고 이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게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행하고 검증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집행이 좀 다소 뒤에 이제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됐던 거고 예, 그러면 예, 집행을 예, 다 됐기 거의 다 때문에 됩니다. 예. 동일하게 예. 이제 본 예. 예산을 세우셨다는 예. 말씀이신데 이 크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됩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어떤 방향책이 나오나요? 모니터링을 저희가 이제 그 각 저희 관내 이제 있는 시설물 특히 이제 뭐 폐수종말 처리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대해서요. 이거를 하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나 이제 그 부분을 저감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부족한 게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친환경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된 거라 지금 이제 대규모 시설은 돼 있고 저희가 앞으로 에코센터에도 그 가스로 가서 에너지를 바꾸는 사업을 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이제 저희가 저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뭐 이산화탄소 절감을 하기 위한 그 모니터링이 제일 예, 큰 맞습니다.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가장 그렇게 많이 배출된 데를 이제 저감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공 시설물 네, 관리하는 네, 네. 시설물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일 많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많이 되나요? 시장은 어떤 시정 그러니까 검증을 해서 모니터링 예. 검증을 해서 조금 전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제일 근데 이제 많이 발 이게 이제 배출된 시설들이 것을, 이제 고정 시설이라 저희가 개선이 되나 이제 뭐 저희가 낭비 요인은 잡지만 시설에서 개선시키기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낭비 요인만 검증을 해서 이제 좀 줄이도록 모니터링에서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을 해줘도 거기에서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시설물에 네. 이런 거는 개선하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이게 사업 부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지만 뭐 수도 사업소도 섞여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설비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그곳에다가 지도 편달을 해서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89페이지. 자원순환과인데요. 재활용품 무인 해수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12대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이것도 신규 편성 예, 한 거죠, 신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네네. 예. 그래서 이곳을 12대 설치를 하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인지 보니까 금액이 8천 이상이 드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예. 뭐 이용하는 분들이 이걸 해서 다른 타 지역도 보니까 어떤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더 확장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업인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이번에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네네.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네네. 제가 이제 읍면동구에서 이제 인구가 많은 읍면동을 그 번역별로 이렇게 두 군데씩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내년도에 또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 25개 읍면동 아니 권역별로 이제 두 군데씩 권역별로요? 12군데 이렇게 설치 장소를 잘 선택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예. 설치를 해야 되고 또한 이걸 관리를 그러면 그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일단은 12도에서 이제 6군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일단은 우리 그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우선적으로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은 더 이렇게 확대 이렇게. 이것도 바로바로 이제 그걸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주지 않으면은 또 우리 시민이 가서 페트병이나 이러한 캔을 넣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럼 이거를 자주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예, 있도록 저희가 네, 이 사무관리 네. 유지관리비까지 세워서요. 네네. 이게 이제 관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어느 양까지 채웠나 앱으로 가능하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80% 정도를 채워 있을 때 그거를 비워줘야지 예, 그렇지 예. 않으면은 모르고 시민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굉장히 맞습니다. 번거롭고 예. 불편하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잘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성인지 예산에서 16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 사업인데 보니까 우리 김명수 전문의인데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는 뭐 수혜자 아니면 예산 구분 성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예. 성과 목표에 보면은 2023년도 목표가 4%로 돼 있어요. 추후 남성 비율을 높여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지정 시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 목표 수는 4%로 해놓으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성인지 예산 과장님, 식품은 지금 과장이 없는데 제가 자료를 여기 있다. 성인지 예산. 의원님 몇 쪽? 167쪽. 예. 네. 예산 구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인 경우는 이제 1억 400인데 예. 남성인 경우 이제 400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3년도 목표액을 이제 4%로 목표차를 잡았어요. 2022년에도 4%고 그럼 동일한 목표치잖아요. 예. 동일한 목표치인데 이제 기대 효과로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추후 남성 비율을 높인다고 해놓으셨어요. 예. 뭐 동일한데 높여서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성별 수혜가 네, 이제 네. 대부분이 이게 보면 여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가 한 불법행위 것입니다.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행정상으로는 보면은 해놓으셨잖아요. 예, 예.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시민 전체 인구 통계로 보면 이제 비율이 비슷한데 이게 아마 한쪽으로 편중돼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프로테즈를 잡아놓고 또 향후에는 이제 좀 남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예, 예. 네네. 105쪽 보겠습니다. 예. 주민 편의 시설 운영 관리에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예. 그러는데 뒤쪽에 106쪽에 보면은 신규 편성으로 이제 주민 편익 이익 시설 운영 성과표 및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을 주셨고 예. 그다음 주민 편익 시설 회계 감사 용역을, 용역을 주셔서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증액이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평가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거의 3년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 운영 인력은 맞나, 원가는 맞나 이제 정확하게 판별을 해보고요. 네네. 일단은 이 평가 갖고 이제 주민 편익 시설은 저희가 이제 평가만 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이 그 에코센터 들어올 때 혐오 시설로 주민들의 이제 약속된 그렇죠. 사업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제 평가는 해보고 바꿀 점, 특히 개선될 거, 그다음에 원가라든가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뭐 김명수 의원님 댁에서 부가가치세 얘기도 있었지만 네. 좀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라든가 회계 부분도 정밀하게 이제 민간에서 검토를 해보고 좀 더 나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회계 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선 방책이 있으면은 개선해야 되고 그것이 또 어떤 그 3년 예, 3년 계약이고 예, 예. 만료가 되면 그거에 이제 다시 평가에 이제 따라서 재평가하고, 개선이 예, 예.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재입당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 해 운영, 이 3년 운영한 거에 대한 네네. 전반적으로 예, 평가를 한번 받고, 평가를 좀 네네. 해보고 특별한 거는 이제 어차피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약속해서 그 편익 시설이고 또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진짜 중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 주민들이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해보고 특히 개선될 점은 개선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에코 센터가 예. 거기에 들어옴에 있어서 이제 편의 시설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죠. 그런 예.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지도 편달을 잘해서 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건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예. 아까 의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만 잠깐 여쭤볼게요. 예. 몇 페이지? 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면 예. 고라니 포획 해갖고 100마리로 했는데 고라니는 숫자가 전년도에는 거의 없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고라니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고라니는 76건을 저희가 그랬어요? 했습니다. 예. 아니 이제 뒤에 보면은 야생 멧돼지나 이런 포획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고라니가 약간 멧돼지는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ASF 때문에 초창기에는 한 뭐 100여 마리 잡았는데요. 이제 산속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멧돼지를 잡다 보니까 저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개체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고라니는 예전에는 저희가 보상비를 안 줬는데요. 요번에 이제 개상을 처음 한 겁니다. 3만 원. 예. 먼저 안 줬는데 이제 그 협회에서 타 지역 다 주고 있고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마리당 3만 원씩 그렇게 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7만 원씩 활동 보상비 주는 거 30명은 똑같은 인원은 이거는 똑같이 확정이 됐던 건가요? 예, 그 30분은 협회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명수는 저희가 똑같고 단체별로 인원수를 저희가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인지는 조금 조정이 되는데 단체별로는 명수가 같이 이렇게 조정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환경교육 운영 및 환경교육센터 관리. 지금 센터 직원이 두 분이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간제 두 분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제 뭐 성인으로 해서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제 민간 위탁 가기 전까지는 그런 사업을 좀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거의 못 해셨네요. 예, 저희가 이제 교육센터 개관을 하고 인원을 뽑아서 3분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2분만 채용이 됐고요. 2분이 이제 뭐 어린이집, 유아원 뭐 이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에코센터 기능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직원이 이제 한 명은 채용이 된 건가요? 지금 2명이라 1명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내년에? 했고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저희가 3명으로 하고 민간 위탁으로 갈 때 이제 센터장까지 해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그럼 165일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 일정은 다 잡혀갖고 거의 다 뭐 어린이집이나 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홍보는 어떻게 학교 쪽으로 많이 홍보를 저희가 교육청으로도 문서를 좀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어린이는 다 온다 몇 학년이 온다 그랬나요? 어린이집은 거의 다 아마 에코센터로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또 초등학생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작년보다 좀 줄으셔갖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교육 같은 게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에코센터 거기 예. 가봤지만 엄청 잘 해놨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와서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이제 환경 교육 조례에서 그 이제 교육청하고 좀 협의 중인데요. 뭐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반드시 의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그거 조례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교육을 좀 하는 게 한 2시간 정도는 어떤가 하는 그 의무 생각이 교육을 있습니다. 하면 학생들이 거기 에코센터 직접 방문해서 교육. 예, 방문하면 저희가 이제 타 지역을 보니까 봉사 시간으로 이렇게 주면 거의 다 이제 봉사 시간도 받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반드시 좀 넣을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2페이지 그냥 일반 12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야생 생물 서식지 복원 및 보존 사업, 그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야생 맨 마지막에 12페이지에 보면은 야생식물 서식지 유지 관리 및 시설 관리. 전년도에 시설 관리를 안 하셨나요? 저희가 여기는 이제 덕목제라고 안중에 국비 6억을 받아갖고 그 덕목제 습지공원 조성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는 안중 출장소에서 제가 환경과장 있을 때 받아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출장소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습지공원이나 생태를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 이제 바닥재라든가 이런 게 보수할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 덕목지에 있는 데 와서 쉼터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면 이제 미군 기지 이전 때 있던 금개구리가 그때 한 2천여 마리가 거기에 방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제 금개구리도 있고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여기 예산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서식지가 현재 요거 하나 관리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 하나만 서식지가 있는데 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창내 습지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이제 60억을 받아서 착공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 서식지는 창내 습지 쪽으로 이제 개발되면서 발생되는 금개구리, 맹꽁이, 뭐 저희가 수원 청개구리 등 각종 그 저희가 보호해야 할 보호종 식물들은 창내 습지 쪽으로 저희가 서식지를 앞으로는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페이지 성면 비산 측정을 해갖고 있는데 이게 5천 제곱미터 이상이 큰 저기 뭐 공장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장 그런 데만 되고 이거 지금 옛날에 이거 보면은 시골 같은데 슬레이트 지붕 같은 슬레이트 것도- 지붕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근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성면이 안 나오나요? 거기 성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별개로 그 재건축하면서 부실 때 나오는 성면 비산에 대해서 측정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산 측정해서 그 성면이 날릴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리트 같은 것도 할 때도 뭐 비산 저기 성면은 날리겠지만 좀 아무래도 이건 이제 대부분 해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산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성면 지붕 철거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비닐에 다 싸서 보관을 하고 하면서 성면 지붕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1페이지 좀 볼게요. 71페이지 보면 이게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중에서 여기 보면은 무단투기 취약지별 폐기물 감량 추진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이 25개 읍면동으로 5천만 원을 예상 올리셨는데 이제 전년보다 50%가 늘었거든요, 2배가. 22년보다. 근데 홍보물은 이게 계속 제작하는 거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25개 읍면동에 다 홍보물을 배포를 안 하셨나요? 아니면 적게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속
단속과도 파봉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파봉을 한다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또 그런 반면에 이제 홍보도 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환경 개선 사업으로 또 예를 들면 이제 불법 투기 금지 뭐 이런 안내판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배치를 해서 좀 더 나은 깨끗한 그 도시를 만들려고 해서 좀 금년도에 좀 많이 좀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평가위원이라든가 뭐 시민 평가단 참석 수당 이 평가단도 많아요. 네, 여기 밑에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개선 및 구역 조정 등 뭐 연구 용역이 또 여기 있네요. 그 부분 연구 용역도 새로 이 연구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다 현재 수거업체가 5개 업체가 계속 이제 이 에코센터 되기 전서부터 한 뭐 수십 년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센터가 되면서 쓰레기 처리구역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또 인구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쓰레기 수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대부분이 수거업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용역을 통해서 좀 구역도 좀 조정하고 업체 수도 현재가 정확한지 그런 거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는 업체 수를 늘리라는 게 저희가 이제 타시분도 검토를 해보니까 평택시 구모문은 한 7에서 8개 업체가 맞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권역 조정하고 몇 개 업체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업체 수라든가 권역 조정을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용역을 세운 겁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봐서 명확한 게 나와야지 저희가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예, 업체를 하면 예. 전문가들이 거기서 알아서 하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데 보면은 뭐 수당도 있지만 또 연구 여기 뭐 특별위원회고 평가위원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시민평가단은 일단 6분이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읍면동 비전 1동하고 몇 군데가 이제 최우수 나와서 저희가 시상금 포상을 할 예정인데요. 읍면동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읍면동에서 이제 쓰레기 수거 실적, 종량대 봉투 판매율, 그다음에 이제 거리 상태 같은 거를 이런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예. 여기에서 이제는 보니까 다른 거는 좀 뭐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맨 밑에 보니까 예. 의류수감 추가 제작비가 있는데 예. 이 의류수감이 뭐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의류수감을 158개를 예상을 올리셨어요. 예. 지금 의류수감은 주로 저희가 어디 의료 수거함이 이제 과거에 난립돼 있다가요. 저희가 2년 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7개 업체가 난립돼서 있었던 거를 저희가 이제 6개로 권역별로 2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끝날 때가 다 됐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게 아마 저희가 추가로 제작해 주는 거고 기존에도 의료함을 해서 통일시켜서 이제 보급을 해 나가는 중이고요. 과거에 보시면 의원님도 보시면 뭐 고무 재질, 뭐 플라스틱 재질 여러 가지 재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통으로 제작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의료 수거업체도 저희가 이제 뭐 의원님 말씀 나오셔서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게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 분들이 기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수익이 없었다고 뭐 연장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렵고 아무튼 권역별로 한두 개씩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 의료 수출이 안 되고 그래갖고 예, 그분들이 이제 과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영향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158개라는 거 왜 그러냐면 시골 아니에요. 주로 원룸촌이나 없는 데가 많기는 많아요. 없는 데 있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대부분 있고 예, 아파트는 대부분 다 있고요. 읍면동 같은 데는 또 1년에 한 번씩 뭐 의류 수거를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자치자체 행정복지타운에서 다 많이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데도 많긴 많은데
158개를 156개를 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원래 아니 제가 처음이 보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444개를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서 유키업체한테 나눠줬습니다. 74개씩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근본에도 이제 150개를 해서 업체별로 26개씩 더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작. 이게 총 전에 이제 그 수거하고 이제 불법 수거하고 이럴 때 보면 업체들 그 6개 업체를 말을 빌려서 보면은 우리 시가 전체 한 1,2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늘려서 1,200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재활용데이 교환용 종량제 봉투 구입 공동주택 종이팩 수거 이거 있는데 이거 재활용 종량제 봉투 이제 재활용데이 해갖고 예.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 아, 요게 이제 그 매주 수요일마다 그 네.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폐 건전지나 페트병 이런 거 가져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보상으로 그 주는 사업입니다. 그 읍면동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갖고 계셔요? 아, 우리 직원이 담당을 해서 이제 주민들 담당 상대로 해서. 직원분들이요? 네. 폐건전지나 플라스틱 그걸 그러면은 그거를 수집해서 갖다 주시는 분들이 시민들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새는 아파트나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뭐 우유팩을 갖고 오거나 폐배터리를 갖고 오면 휴지로 저희가 휴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학생들도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집하고 그러는 거는 예, 제가 예. 많이 봤는데 플라스틱이나 우유팩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읍면동에 갖다 주시는 시민들도 계시나요? 잘 저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또 그래요? 우리 그 경기대에서 또 이게 그 시군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폐건지 모으기도 저희가 이번에 우수로 S 등급 받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는 이게 폐건전지는 수집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 읍면동에서 많이 하는데 그냥 일반 그런 것도 시민들이 협조를 해서 갖다 주시나 해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 그다음에 아니다 83페이지요. 농업 부산물 파쇄 사업이 있는데요. 예. 아 올해도 많이 했죠? 2001에도. 이제 뭐 이제 겨울철 되니까 아마 작업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봄에는 안 하나요? 봄에도 하는 거? 봄에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 겨울철에 이제 그 작물이 끝나서 마른 거를 저희가 이제 파쇄 사업을 네네. 겨울철에 과거에 보면 이제 소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파쇄 사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모아만 놓으시면 저희가 또 에코센터 가져가서 전부 소각을 해드리고요. 단속이 작년도에 이제 좀 심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좀 하고 이게 좀 과태료가 좀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골 노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읍면동별로 이렇게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파쇄 사업을 주기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모아만 놓으시면 저희가 갔다가 다 파쇄를 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에코센터 가져가서 소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모아만 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는 그게 없었다가요. 요번에는 이제 에코센터까지 이제 모아만 놓으셔도 아. 저희가 가져갑니다. 예. 직접 가서 저 파쇄하는 자동차를 차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이사 두 가지가 가니까. 있습니다.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네. 거는 대형은 큰 데는 본인이 갖다 이걸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소규모 하는 거는 다 저희가 소규모 이 지원단이 직접 가서 거기서 파쇄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그것도 어려운 데는 모아만 놓으면 저희가 시에서 수거해서 전량 에코센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아예 그냥 그 도로 사정이나 이렇게 안 좋은 데는 아직도 이제 좀 하는 것 같고 도심 주변에는 거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죠. 예, 예. 왜냐면 소각이 요새는 안 되니까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평수 상관없이 농민이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뭐 수거까지는 어려워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만 놓으면 저희가 네네. 시에서 다 전량 수거해서 소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89페이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최선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만 예.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엄청 좋고 예. 좀 현실적이고 신선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이게 여기에 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크기가 제한돼 있을 수 있고 분리수거 할 때 조금 예. 제한을 해갖고 뭐 뚜껑과 플라스틱과 뚜껑을 예, 캔이라든가 이제 아니 투명 두 가지만 합니다. 투명 페트병하고 캔만. 캔만 이건 하는 거예요. 투명 예, 페트병하고 예. 캔만 이렇게. 다른 것까지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제작돼 있는 게 용기에 들어가면 이제 포인트가 적립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뭐 캔은 무슨 캔이나 다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통조림 캔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뭐 코카콜라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요 사이즈가 있는 게 이제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일회용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새는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는 일상생활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게 됐는데 우리 무인 수거함에서 여기 보면은 76페이지에도 보면은 재활용품 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거 있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뭐도 350개나 또 구입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시범 사업을 해갖고 관리도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하고 시범 사업을 예, 몇 예. 개씩 해고 1년 동안 관리를 해보시고 이게 너무 반응이 좋거나 또 요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많지만 또 불편해 갖고 그냥 이렇게 그거를 같이 돌아가지 않는 시민들도 또 의식이 있으니까 시민 의식을 뭐 많이 고조시킨 다음에 예.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아무튼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고요. 특히 이제 솔직히 문제되는 게 플라스틱이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플라스틱 컵 일회용기는 저희 평택시는 카페나 이제 세종하고 제주도 빼고는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뒤에는 모든 카페나 이런 데서도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 공공기관은 다 노플라스틱이라 그래서 시청으로 못 갖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저희가 그래서 그 카페에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카페에서도 이제 그 플라스틱을 갖다 지금 아까 이런 무인 회수기를 통해서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걸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좀 해서 내년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다회용기를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12대라는 대수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 대부분 설치할 네. 예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아까 효과가 말씀하신 각 인구수대로 인문 예,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 위주로 저희가 좀 설치하고요. 효과가 좋고 이제 이게 업체에서 보면 수집률이 높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참 좋은 거 같고 저희도 꼭 필요한 현대인을 사랑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혹시라도 하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예. 같은 걸 철저히 하셔갖고 예. 뭐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왔다가 아까 예. 말씀대로 왔다가 도로 가는 시민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 초기라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04페이지 한 번만 여쭤볼게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제가 이 차량이 전년에는 몇 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예.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3대 있었는데 이번에 4대 하나 더 늘려서. 하나 더 운영할 늘리는데 임차로 예.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뭐 견적해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원래 기존 세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더 증대해서 더 이제 아니 기존에도 임차를 했어요. 클린 기둥들도 확대해서 근데 했는데 640 인원이 늘어서 저희가 클린 기동대가 이제 현재 20무편이라 한 5분이 타고 다니셔도 이게 이제 4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20명이 하시니까 네 예. 대는 맞는데 기존에 세 대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럼 기존에 세대 임차료가 640인가요? 전년도에 나간 게? 아, 요게 이제 지금 이게 잘못된 금액인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기 104페이지에 보면 유지 차량 임차료가 보면은 전년도에 차량이 없었나 여쭤봤는데 세 대가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세대 임차료가 640이었나요? 아니면 잘못된 금액인가요? 아니 거기 잘못된 금액인데 이게 세대에서 요 640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3년 요구액이 4대 한 대 더 늘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4,800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세대 가격하고 한 대가 추가된 건데 금액은 자 이거 차량을 뭐 보수하거나 개보수하거나 그렇게 해갖고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건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한 대가 있으셨나 아니면 없으셨나 제가 궁금해서 금액을 한번 여쭤본 거고 대부분 이 차량으로 이 구입한 차량으로 이분들이 이동하시면서 감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쓰레기가 감시원들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시고 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 감시원들이 하시면서 많이 그 무단 투기하는 게 많이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많이 감소되거나 이런 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는 확실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는데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센터에 지금 한 30에서 40%가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무단 투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이 시민들 단속뿐만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또 주민 협의체 또 지역 그 있던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감시 활동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파봉도 못하고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런 단속도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 최소 한 20% 정도로 낮춰야 되는데 현재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분들이 권역별로 단속을 해도 상업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세대 원룸 전 지역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해서 별도로 이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거고 내년도 읍면동 평가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도 보지만 이 쓰레기에 대해서 뭐 주말에 감시하는 감시 예. 활동 뭐 환경포 인원들이 엄청 많으셔요. 예. 그럼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좀 줄어들어야 되고 무단 투기가 줄어들어야 되고 단속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 예. 시기도 또 의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 하는 거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만 인력 갖고 전체를 못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되는 지역이 다세대 원룸 뭐 이런 지역이 상당히 거의 이제 종량제 봉투를 뭐 대부분 안 쓰신다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인력을 계속 늘려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렇게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좀 줄이고 이동식 CCTV라든가 이런 시설물도 계속 늘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20분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다른데 여기 앞에도 보면은 쓰레기 환경 감시원이라는 이런 이 분들이 맞습니다. 엄청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 예. 성과가 거뒀으면 해갖고 제가 예, 말씀드린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또 시민들이 서로가 조심도 하고 좋은 예. 성과도 내면 다 뿌듯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으셨는데 10분 정도 할애하시고 이따 오후에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식 시간 때문에 중식을 좀 일찍 할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1시 반? 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